참석 때문에 다들 뭐 추석 명절을 거꾸로 세게 만들어서 아주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외 순방 때마다 짧은 기간에 가급적 많은 일정을 소화하게 되고 또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니까 뭐 정말 힘듭니다. 다들 뭐 지치셨을 테고 저도 녹초가 다 됐는데 유엔 총회 연설도 있었고 또 미국 ABC 방송하고 인터뷰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 언론들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뭐 그게 있어서 이렇게 모신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일정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들 이렇게 뭐 질문 주시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네, 저 연합뉴스 김범현입니다. 지금 저 3박 5일 동안 이번에 순방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었는데 이번 3박 5일 일정 자체가 마무리가 우리 이제 국가 영웅들에 대한 어떤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되는데 이 부분 이런 행사에 계속해서 이제 역점을 많이 두시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소회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사실은 이번 올해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 북한이 호응해서 유엔 총회 계기를 잘 활용한다면 그것이 또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가졌었는데 그 점은 뭐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유엔의 초청으로 SDG 모멘트 행사 개회에 저하고 BTS가 주빈으로 참석해서 함께 연설하고 또 공연하고 한 것이 아주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기도 하고 또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 확산시키고 또 세대 간의 공감이나 이해도 넓히고 이런 부분은 아주 보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방금 질문 주신 이 한국전 참전 용사 그 영웅들의 그 유해 봉화는 사실 그 일 때문에 하와이를 들리게 된 것인데요.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마지막까지 한 분이라도 더 찾아서 한국으로 모셔오고 또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찾지 못한 한국전쟁 참전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마지막까지 우리가 찾아서 가족들 품에 돌려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하와이에서 하와이 교포사회에 대한 격려와 함께 하와이에서 이 독립운동에 헌신한 독립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훈장 추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 한국의 독립에 헌신한 분들 또 한 분 한 분 찾아서 비록 해외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훈장을 드리고 또 예우를 또 다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국가가 꼭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그 점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두 가지 모두 오늘 하와이에서 아주 보람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먼저 네, KBS 이철호입니다. 먼저 이렇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종전선언에 대한
국내에서 보도된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반응이라든지 특히 그 야당의 그 반응을 보면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참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종전선언은 우리 그 언론에서 한번 그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사실은 2007년 14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때도 3자는 남북미를 말하는 것이었고 4자는 남북미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되 중국이 원한다면 중국도 함께 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도 중국도 이미 동의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비핵화라는 상황이 이제는 그 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비핵화의 그 과정과 관련해서 종전선언이 아주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또 어떤 시기에 비핵화의 협상과 어떻게 연계시켜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만 그동안 한미 양국 간에 쭉 협의를 해왔던 것이고요. 이제 다시 이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입니다. 제가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만 해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벌써 뭐 한 여러 번째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 그 이해가 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하고 다릅니다. 우리 그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정전협정 다음에는 평화협상이 이루어져서 평화협정까지 체결되어야 전쟁 당사국들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인데 정전협정으로 끝나고 평화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지금 70년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북미 간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나중에 평화협상을 거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그 평화협정도 비핵화가 상당히 불가역적인 단계에 들어가야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그런 비핵화의 협상이나 또는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이제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라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으로서 현재의 법적 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종전의 정전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전선언하고 또 뭐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한미동맹 이런 거하고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의 주둔은 그냥 한국과 미국이 양국 간의 주권국가로서 합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간의 수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이 필요하면 동맹을 하는 것이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는 것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수강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과 가장 큰 비중을 둔 게 지구공동체 사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시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손을 내밀어 주길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혹시 유엔 제재 해제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건지 그게 아니라면 어떤 손길을 북한에 내밀어 주기를 국제사회에 희망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우리 정부 들어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또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그것이 2017년에 북한의 그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 때문에 아주 그 전쟁의 위기까지 이렇게 고조가 되었던 그런 상황들을 해소하고 지금까지 이제 평화를 유지해온 그런 성과가 있었지만 또 하나 의미를 찾는다면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로 놓오게 한 그 의미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흐름이 이제 지속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노이 회담의 그 실패와 함께 멈춰버린 것이 매우 아쉽고요.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또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작동 중인 상태여서 여러 가지 제한은 있지만 인도주의적인 여러 가지 협력은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일치된 그 견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북한과 국제사회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인도주의적 협력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북한의 핵이나 그 장거리 미사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이 남북 관계 그 발전에서 큰 장애가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여러 가지 봉쇄 정책 이것이 굉장히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시간만 보낼 수는 없고 결국 대화의 공백이 길어지면 다시 여러 가지 그 위기 상황이 조성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평화나 안정이 또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다시 또 북한하고 대화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원칙과 함께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접근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원칙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 북한이 이제는 빨리 조금 대화에 나서야겠다라고 지금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 죄송해요.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입니다. 방금 코로나 방역 말씀하셔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에 뉴욕에 와서 물론 대통령의 연설과 BTS도 인상 깊었지만 그 뉴욕 시민들의 어떤 노마스크 풍경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덧 1년 7개월 동안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부럽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좀 드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백신 목표도 좀 달성을 했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도 뭐 위드 코로나라든가 그 마스크를 좀 벗는 날이 좀 와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계획이나 생각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무슨 대통령의 계획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른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인데요. 아직 뭐 백신 접종이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1차 접종만 이제 전 국내 70%를 넘긴 상태이고 접종 완료는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음 달 말 정도 되면 이제 접종 완료율도 70%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되면 우리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우리보다 앞서서 이렇게 하자면 접종이 빨리 진행된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 이런 방역 조치를 상당히 완화했다가 다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라 해서 모든 방역을 다 풀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방역 조치는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접종에 이르렀을 때 어느 정도의 방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제 일상을 회복해 나갈 것인지 하는 그 계획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논의하기 시작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다음 달 무렵쯤 되면 그런 구상들이 보다 가시적으로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입니다. 방금 방역 관련해서 연관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다른 것들도 뭐 좋은 얘기도 많았지만 백신 외교에 대한 어떤 성과도 되게 좋다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화이자 회장 만나셔가지고 내년에 이제 백신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이제 공개된 내용들만 보면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애매한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망적인 메시지는 있었지만 그 내년부터 아니면 올해 말부터라도 저희 국민들이 백신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화이자 회장하고 말씀 나눈 거 바탕으로 해서 백신에 대한 대통령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백신 부분은 이 두 가지 그 방향에서 좀 진전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백신 흡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까 그 화이자 회장하고의 접견뿐만 아니라 또 한미 간의 그런 방역 관련 백신 관련 그런 업체들 간의 비즈니스 테이블을 통해서 그 부분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른 그 방향으로는 영국과의 백신 수합, 또 우리가 베트남에 대한 백신 공여, 이렇게 또 백신에 대한 국제 협력을 높이는,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자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백신 후발국들에게 대해서 이게 백신의 접근을 높여주는, 지원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냐라는 부분은 이제는 뭐 제가 보기에는 걱정할 단계는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올해에도 백신의 확보 물량은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초기에 백신이 들어온 시기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백신의 초기 진행이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빠르게 따라잡아서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 백신 접종에서도 우리가 뭐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베트남에 백신을 공유한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여유가 생기는가 하면 여러 종류의 백신을 확보를 하는데 혹시 어느 한 백신에서 차질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충분한 물량이 그걸 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 백신의 여유 물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물량들을 활용해서 백신 후발국들을 이렇게 도울 계획이고,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필요한 물량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번에 유엔총회 연설에서 보시면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런 걸 봤을 때 마지막 남북 정상회담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다음 베이징 올림픽 때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현 시점에서 김정은 총비서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은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좀 우리 정부의 숙명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정부는
위기 정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뭐 이제 임기 마지막이고 또 다음 대선이 다가오고 뭐 이렇다고 해서 좀 더 여유가 생긴다거나 그럴 수가 없고 마지막까지 위기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부라는 말씀을 드리고, 남북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또 두 번의 또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그 성과에서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진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책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저도 뭐 전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국제적인 계기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또 혹시 또 그런 그 계기가 그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뭐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뭐 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JTBC 박수연 기자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르몽드지에서는 뭐 사면을 통틀어서 보도를 하기도 했고, 또 해외에서도 우리 정부에 우려가 된다라는 서면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우선은 언론중재법이 무슨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입법은 아닙니다. 이 가짜 뉴스, 그 다음에 또 허위 보도 이런 것으로 인한 어떤 국가적인 피해라든지 또는 그 개개인이 입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게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정 간에 원론적인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당 쪽의 추진에 의해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뭐 언론이라든지 또 시민단체라든지 또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저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네, 대통령께서 혹시 마무리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됐습니다. 지금 뭐 다들 뭐 지쳐서 이제 편하게 좀 이제 쉬고 싶으실 텐데 저도 그런 마음이고요. 우선 뭐 말하기도 지금 쉽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도 혹시 뭐 추가로 더 뭐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뭐 한두 가지 질문은 더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CBS 조은정 기자. CBS 조은정 기자입니다. 오랜 순방 고생하셨고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종전선언을 지금 유엔 총회에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신, 마지막 유엔 총회까지 종전선언의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지금까지 어떤 당사국들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조금 어떤 소극적이고 아직까지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임기 마지막에 임기 마지막까지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임기 내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 뭐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과거에는 아까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위한 평화협상의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했고, 그 과정 중에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약간 좀 문제가 단순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북한의 핵이 상당히 이제
좀 고도화됐다 할까 좀 진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평화 협상과 별개로 북한의 그 비핵화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이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해 가는 데 따라서 또 거기에 가해져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또 단계적으로 해제되어 가고, 또 미국에서 단계적인 상응 조치를 취해주고 하는 투 트랙의 지금 협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 각 협상에서 어느 시기에 맞으면 어떤 정도 효과를 가지고 그게 하자면 부사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보다 이제 전략적인 그런 검토들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러나 그게 언제가 되었던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이 남북 간의 또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되면 결국은 막닥뜨리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 권난 기자입니다. 이거는 약간 격가지 같은 질문인데 질문 기회를 더 주셨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북한이 어쨌든 통신선이 복원이 됐다가 다시 끊긴 상태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지금 남북 상태가 좀 경색 관계 국면이 처해 있잖아요. 네, 대통령께서는 또 임기 말까지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김정은 총비서나 뭐 대통령께서 친서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약간 물밑 접촉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로 남북관계가 많이 호전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혹시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남북 간에도 또 북미 간에도 맞아면 우리 한국에 의해서 또 미국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제 대화의 제의가 있는 상태인데, 북한이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만 북한이 이 대화의 문을 이렇게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미사일을 발사하긴 했지만, 그러나 뭐 원래 약속했던 핵실험이라든지 ICM 발사 시험이라든지 그 모라토리움, 그것은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맞으면 미국이 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의 어떤 긴장 고조,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북한은 대화의 문은 열어둔 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으면 이 비핵화 협상의 조건으로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을 것, 적대시하는 정책을 철회할 것 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의 북한은 그런 대화의 조건이 갖춰져야만 대화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그런 대화의 조건조차도 대화를 통해서 논의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나는 결국은 북한도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우리 정부 내에서 이루어질지, 또는 뭐 우리 정부 내에서 다 끝나지 못하고 또 다음 정부로 이어져서 계속 노력이 이루어져야 될지, 그 점은 아직 우리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것으로 기내 기자간담회를 끝내겠습니다. 네, 그동안 다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